이제부터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사안인데, 공부 루틴 좀 알려주세요. 공부 루틴이 제가 정말 많았는데, 뭐 일상적인 루틴도 있고, 뭐 주별, 월별 루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냐면, 저는 9시 반 수업을 들었거든요, 학원에서. 그래서 9시 반에 학원 수업을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1시부터 단어 정리를 해요. 제가 단어장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에 추려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노트가 필요하더라고요. 요만한 단어장에 그날 하루 외워야 하는 양의 단어를 다 적습니다. 사실 이게 뭐 무의미하다, 너무 시간 낭비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하나의 암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적으면서 한번 보고, 한번 외우고, 그리고 또 그날 하루를 살면서 쫌쫌따리 외우고, 자기 전에도 외우고 하면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단어를 외우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만한 단어장이 지금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저는 지금 공부가 다 끝나서 이제 처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책들을 요렇게 된 뭉치가 1년하고 2개월 공부를 하는데 한 4뭉치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된 사이즈로 40개 조금 안 되게 단어장을 쓴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단어 정리를 하고 단어 정리가 끝나면 인강을 듣습니다. 인강을 듣는데 보통 인강은 하루에 2-3개를 기본으로 들었고요. 이게 뭐 한 파트에 강의 2-3개일 수도 있고 여러 파트를 하나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맞는 게 다르니까 기본으로 2-3개 강의만 들어줬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집에 와서 저녁 시간 보내다가 한 9시부터 제가 누웠거든요. 9시부터 12시, 1시 정도까지 3-4시간 정도를 단어 외우는 데 썼습니다. 아까 단어장에 단어를 정리했잖아요. 그거를 그 3-4시간 동안 계속 외웁니다. 계속 그냥 눈으로 보고 읽어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 들어올 때까지.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이거를 너무 집착해서 이걸 내가 꼭 다 무조건 완벽하게 외워야겠다 하는 거는 비추천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 돼요. 어차피 다음날 또 만나고 또 만날 단어들이거든요. 이걸 너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걸 내가 완벽하게 외워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한 10번쯤 읽으면 입에 익고 눈에 익어요. 그럼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볼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외우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입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고 귀에 익고 눈에 익고 입에 익으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까지 외우고 한 12시 조금 넘으면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 하루 루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루틴을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381일 동안 유지했습니다. 공부는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편입 영어에는 어휘도 있고 문법, 독해, 논리 이렇게 4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1, 2월에는 엄청 초반에는 논리를 빼고 이제 문법, 어휘, 독해 이렇게 3파트만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논리는 조금 어휘력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상심을 좀 덜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 2월에는 문법, 독해, 어휘만 준비를 했습니다. 논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부터 이제 논리 기초를 시작했거든요. 엄청 초반에 멘탈이 너무 깨집니다. 일단 논리 단어가 어렵기도 하고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기존에 보카바이블에서 외웠거나 막 단어장에서 봤던 단어들이 아니라 진짜 모르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틀리는 날도 있었어요. 그 인간 교재를 푸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멘탈이 깨져서 아씨 안 되나 보다. 나는 영어를 하면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를 좀 우직하게 버티고 견디면 한 5월이 지나가면 실력이 확 뜁니다. 그 2달을 진짜 끝까지 버티다 보면 5월 지나고 나서 실력이 확 뛰어요. 단어가 엄청 뛰어서 실력이 확 뜁니다. 그래서 논리는 3월부터 시작하고 버텨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논리 단어가 정말 중요해서 논리 교재에 보면 이제 지문이나 뭐 문제 그리고 답으로 나온 단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놓치지 말고 꼭꼭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리 단어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독해나 논리 같은 거는 오답을 저는 안 했거든요. 저는 사실 오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오답을 안 하고 싶어 했는데 독해나 논리는 지문도 길고 뭔가 내용으로 파악하는 문제라면 문법은 사실 그냥 공식으로 때려 박아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문법은 교재 하나가 끝나면 무조건 오답을 합니다. 총정리라고 해서 제가 교재 하나 끝날 때마다 무조건 총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보면서 틀린 문제만 다시 봐요. 다시 보는데 그것도 막 뭘 적거나 이런 건 아니고 틀린 문제를 펴서 그냥 보고 지금 한번 새로 다시 풀어보고 맞출 수 있으면 넘어가고 아니면 답지를 보고 설명을 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쓱 훑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쓱 훑으면서도 아 내가 이 개념을 틀렸구나.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혹은 아 내가 이 수거를 알았으면 맞췄을 텐데 하면 그 수거를 그냥 필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쓱 훑고 넘어가는 과정이 한 번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아 자료가 좀 모자라다. 혹은 이 파트를 조금 더 공부해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너무 모자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 파트는 학원에 바로 자료 요청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료를 풀만한 문제라든지 개념이 적힌 자료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로 또 복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 이외에 단어는 어차피 매일매일 하니까 단어 이외에 뭐 문법 개념이나 뭐 독해나 뭐 구문, 논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금토를 이용해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금토는 거의 밤새는 날이라고 정해놓고 1년을 살았는데 왜냐면 금토는 다음날 학원 일정이 없잖아요. 평일에는 다음날 아침에 또 학원을 나가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늦게까지 못했는데 금토는 다음날 학원을 안 나가도 되니까 무조건 밤을 새서 공부를 했습니다. 밤을 샜다고 해서 막 다음날 점심에 일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9시 반에 일어는 나는데 그냥 밖에 나가냐 안 나가냐의 차이였죠. 평일에 공부를 하다가 부족한 점이 생기면 뭐 문법 문제를 조금 더 풀어봐야겠다. 혹은 독해를 조금 더 풀어봤으면 좋겠다. 혹은 동사 뭐 이 파트가 암기가 잘 안 된다. 수거를 조금 외워야겠다 싶으면 금토를 이용해서 이제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제가 이제 매일매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강 같은 경우에도 평일에 단어 정리했지, 수업도 들었지, 단어도 외워야 하지. 근데 인강 문제도 풀어야 되고 인강까지 들으면 조금 촉박해요, 시간이.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했는데 문제를 당일에 바로 풀고 바로 인강을 듣자니 시간이 쫓겨가지고 오히려 오답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주말을 이용해서 일단 인강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월화수목금에 여기까지 인강을 들을 수 있다. 하루에 2-3개 들으니까 한 10개쯤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주말 이틀 동안 밤새는 그 날들 동안
10개의 인강에 해당하는 진도까지 문제를 다 풉니다. 밤새 풀 거니까 크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집중해서 풀 수 있어요. 그렇게 이틀 동안 다 풀어놓고 평일에는 강의만 들어요. 정답 맞추고 강의랑 정답 맞추고 설명 듣고,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건 시간이 날 때 몰아서 풀고 강의는 평일 나눠서 듣고, 이 루틴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우선 오답이 조금 줄고요. 집중해서 풀 수 있고, 그리고 평일에 강의만 들을 수 있으니까 강의 들으면서 필기도 가능하고 시간도 널널합니다. 헷갈리는 문법이나 확실히 아는 걸 제외한 문법 개념이나 구문 같은 거는 이제 필기를 따로 했는데, 이렇게 필기를 따로 했거든요. 암기를 꼭 해야 한다 하는 애들을 필기를 했는데 이것도 한 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시험 전날이나 주말, 밤새는 날 이걸 한 번씩 읽어서 조금 복습을 해줍니다. 시험 전날 이걸 한번 읽고 다음날 시험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읽었던 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 개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복습 잘했구나 하고 이제 풀면 되고, 그리고 주말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필기한 것들을 복습을 해줘야 덜 까먹으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어장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단어장은 한 번에 3개를 같이 돌렸습니다. 보카바이블은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보카바이블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해커스 인강에서 하는 단어장이 또 있잖아요. 그거를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주는 단어장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단어장 3개를 한 번에 돌립니다. 하루에 외우는 게 이렇게 3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 단어장에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카바이블 데이 하나, 그 다음에 해커스 보카 데이 하나, 그리고 학원 단어장 데이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단어장을 매일매일 돌려줬습니다. 단어 공부를 할 때 조금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 보카바이블로 예를 들면 단어장을 제가 3개 돌렸다고 했잖아요. 보카바이블은 표제어만 2번 돌렸습니다. 처음 초창기 공부를 시작할 때 보카바이블 표제어만 하고 2회도까지도 표제어만 했어요. 근데 동의어들도 엄청 많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제어를 2회독 하면 표제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때 동의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동의어도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표제어 플러스 동의어 2개, 다음에는 표제어 플러스 동의어 3개 이렇게 해가지고 회독을 돌리면서 늘려나가시는 걸 추천해요. 너무 많으면 외우기도 전에 스트레스 받고 외우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회독을 늘려가면서 양을 늘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B권을 꼭 외워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B권은 정말 난해한 단어들이 많아요.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은 단어들이 많은데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편입에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알아야 합니다. 저는 B권을 외우면서 느꼈던 게 내가 이런 걸 살면서 봐야 하나? 볼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놀랍게도 편입에 나와요. 그게 의학 용어, 병명, 장기 이름, 사상 이름 이런 거 나옵니다. 나오니까요. B권에 보면 이렇게 막 속담이나 엄청 긴 수거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고 그냥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어들은 꼭 외워주시고, 그리고 단어들 옆에 사이드로 진짜 조그만하게 추가 어휘가 있거든요. 이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분야 이름, 의학 용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 풀면서 정말 자주 만났어요. 이제는 어원만 봐도 알겠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보카바이블을 꺼낸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표제어, 최초 2회독은 표제어만 돌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동의어 파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셔야 돼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보카바이블 A권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단어들이 다 내 머릿속에 있어야 해요. 그만큼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A1은 싹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는 무조건 밤샘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에는 단어 양을 많이 늘렸어요. 물론 복습도 하고 문제도 풀고 하지만 단어 양도 많이 늘렸어요. 평일에는 저 조그마한 단어장에 적은 단어랑 이제 학원에서 뭐 시험 볼 단어들이 있으면 그거를 외우는 정도였지만 이렇게 제가 모아왔던 단어 있잖아요. 여태까지 책이나 문제나 지문에서 봤던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단어장을 추가적으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단어 양이 많았겠죠? 평일에 하던 거 플러스 이걸 한 거예요.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스퍼트를 조금 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9월 초까지 하면 보통 웬만한 단어장은 다 하거든요. 그럼 뭘 하면 되냐면 고카 바이블 A를 기본으로 깔고 제가 여태까지 이제 모았던 단어들 있잖아요. 지문에서 뭐 뽑아가지고 문제에서 뽑아가지고 몰라서 틀렸던 단어들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를 외우기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단어장에 없는 단어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하루에 20페이지씩 외웠거든요. 이게 지금 820페이지 정도인데 이거를 하루에 20페이지씩 외웠습니다. 복화바이블 뭐 몇 회독 하셨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20회독은 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권은 거의 20회독 그리고 B권은 한 2, 3회독 그렇게 단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